or at least in the morning. News of the world. 世界新闻报 Second News ข่าวของโลก Noticias del mundo. Nouvelles du monde Berita dunia Новости мира Die Welt. Notizie del mondo 매일 오전 10시 10분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이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터키에서 지난 3월 31일에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시장을 야당에게 내주면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터키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우 인터뷰 오늘은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편집장과 함께 이 터키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다시 뵙네요. 네, 한 달 만에 뵙네요 저희. 오래간만이죠. 라디오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아, 지금 약간 고정 욕심 내시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밥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음엔 연락이 없으셨네요. 제가 밥 사드린다고. 아, 커피였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만간 또 한 번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 지켰잖아요. 그렇죠? 아, 예. 저만 가면 한 달 있네요. 어찌됐건 다시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침 또 터키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고 터키 지방선거 얘기가 있어서 네. 꼭 편집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고요. 이번 터키 지방선거를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예, 터키에서 기본적으로 80% 넘어요. 원래? 예. 아, 원래 터키 국민들이 선거에 좀 관심이 높고 참여를 많이 하나요? 예. 사실은 이번에 지금 3월이잖아요. 네. 3월이니까 제 예상으로는 한 88%, 89%, 90%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민의 좀 약간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원래 여름에는 한 83%, 85%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는 한 90% 가까이인데 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 그렇군요. 이번에 한 83.7% 정도로 네,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뿐만 아니라 올해 이 터키 지방선거를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먼저 정당들이 역대 최초로 선거 연대를 했다. 예. 아, 원래 터키에서는 연대를 안 하나요? 안 해요. 전혀. 예, 모든 정당들이 다 자기 이렇게 별도로 참석을 하고 이제 정선이라면 그 투표율에 따라 연립 정부를 만들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연립 정부를 만든다는 개념도 아니고 지방선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대를 만들고 다음에는 거기서 협상에 들어가요. 이런 도시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자. 네. 이제 단일 후보를 냈을 때 내가 여기서 우리 정당 출신이 단일 후보였다면 여기서도 니네들 거 해서 이렇게 많은 협상 끝에는 거의 웬만한큼 도시에서 단일 후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큰 연대 두 개 나왔죠. 하나는 야권, 하나는 여권. 여권은 줌후르 이트파크이라고 해서 민중연대. 민중연대요? 예. 네. 그리고 야권은 이제 또 비슷한 의미로 가야 되니까 밀레트 이트파크 국민연대. 비슷하네요, 이름이. 네. 국민연대와 민중연대. 예. 약간 좀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연대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좀 이득을 특별히 많이 본 정당이 있을까요? 지금 터키에서 이제 최근 업데이트로 세 번째 큰 정당이 제일 큰 정당이란 그 집권당이란 연립 정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민중운동당이라고 하는데요. 민족운동당 MHP. MHP. 이제 그 정당이 2년 전에 이렇게 연립 정부를 하면서
정당 안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AKP란 터키 집권당 에르도안의 정당이죠. 집권당이 AKP인 예, 거죠? 정의개발당이죠. 네, 에르도안 정의개발당. 대통령의 정당인데 우린 지금 20년째 가까이 얘네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잡는다는 게 뭐야. 이 대통령이 집회할 때마다 우리한테 욕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그 상징이 그 늑대이거든요. 대통령들이 약간 비하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떻게 우리는 이 정당이랑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해서 그 정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탈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당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좋은 당인가요? 예, 이 파티. 이제 그 정당이 이제 MHP가 네. 세 번째 큰 정당인데 그 정당이 많아봤자 시장 3-4명밖에 선출 못해요. 근데 이번에 에르도안이랑 손을 잡으면서 예. 꼼수를 잘 부려가지고 정당이 너무 많이 선출시켰어요. 7%만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집권당이랑 손을 잡은 거네요. 예. 그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본인들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니 이제 애초부터 2년 전부터 이제 손을 잡았는데 이번 연대를 했을 때 단임 네. 후보들을 너무나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보통 한 4-5명, 3-4명 정도 시장만 선출하는 정당이 네. 지금 10개 정도 도시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득으로 봤죠. 그러면 연대한 부분 말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터키는 지금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와서 미국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터키에서 지금 공산당이 시장을 선출시켰어요. 공산당에서 시장이 나온 것. 예. 네. 이건 역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한국에 일단 공산당 없잖아요. 이제 북한 때문에 만들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중국 말고는 이 동양에서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좀 약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터키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둔젤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둔젤리는 터키 안에서 네. 제일 극진보 지역이에요. 진보 지역. 예, 네. 제일 극진보 지역인데 거기서 중도 좌파하고 꼴통 좌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경쟁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네. 그냥 대놓고 공산당이 거기서 시장으로 출마했는데 이제 당선됐죠. 그것도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이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은 시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둔젤리 시 안에 있는 군에서 군수로 출마를 했는데 네.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군수로 당선되면서 그 군을 살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어당겼어요.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교통을 무료로 시켰어요. 그 안에서 공공교통은 다 무료이고 다음에는 군청이 갖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농업 활성화를 하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으로 그 군의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공짜로 복지를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큰 인기를 끌고 다음에는 그 군수로서의 갖고 있는 그 인기를 이번에 그 군이 속하는 둔젤리 시에서 시장으로 했는데 당선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인기를 이미 얻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당선이 좀 유력해 보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기사화됐던 부분이 바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한 것. 네.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의아했던 게 국영 매체들이 그래서 이스탄불 선거의 개표 상황 보도도 안 하고 친정부 언론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길 듯 하니까 거기서 중단했어요. 예. 그리고 친정부 언론들이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고 다음에는 시청이 여기저기 플랜카스를 걸어놓고 여당 후보가 이겼다고 여기저기 축사 메시지를 올렸는데 근데 이제 여당 당원들이 끝까지 투표함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거위가 발표했어요. 그래 야당이 이겼다. 아니 이게 아무리 친정부 언론이고 국영 매체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터키에서는 지금 되나요? 여기 한국에 있는 언론 수질의 터키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북한으로 해보셔야 돼요. 저는 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기자 출신들이 있거든요. 네. 보여줬는데
우리 북한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에서는 그래도 투표함을 잘 지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대비를 했나요?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선거위가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다시 재집계 신청을 했어요. 재집계를 요구를 한 거죠. 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그 득표 차이가 27,000에서 18,000으로 줄였어요. 네. 아직도 지금 야당이 이긴 상황인데 대통령이 아니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야 다시 해야겠다고 선거위에다가 신청하겠대요. 이스탄불에서 다시 선거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했어요. 국민의 뜻이 나올 때까지 다시 선거해야겠다. 그거는 국민의 뜻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데. 자기네 뜻이죠 뭐. 본인의 욕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재선거를 요구하면 재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터키 역사상은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터키 언론을 읽으시면 진정부 언론을 읽으시면 네. 글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국제 조직들이 이스탄불에 와서 조작을 했다. 지금 이스탄불을 지면 터키가 지는 거고 터키가 지면 네. 메카, 메디나 모든 이슬람 지역이 지는 거고 무슬림들이 지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을 지켜줘야지 모든 무슬림들이 살린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국, 이스라엘이 이스탄불에 와서 조작을 했다. 여당이 지게끔 패배하게끔.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평론가들이 나와요. 유명한 평론가들이 대기자들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터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가요? 일단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커요.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거기 성지들 많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많죠. 어떤 지금 의미일까요? 25년째 이스탄불은 에르도안 대통령 라인의 시장들이 거기를 다스렸어요. 그 에르도안이 처음이었고 1994년 때 에르도안이 거기서 이스탄불 시장으로 뜨면서 처음으로 이스탄불이 이슬람계 종교계 정당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시점부터는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25년의 정권이죠. 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당이 이스탄불 시청의 예산을 자기 정권의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 이스탄불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만 명 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탄불 시청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2만 명도 안 되고 나머지 유령의 공무원들은 이름으로 거기 있지만 사실상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정당의 당번으로 한다면 정당에서 돈이 가야 되는데 네. 그 정도 돈을 어디서 갖다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 되면 사실 비례하기에는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동시에도 불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네.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근데 시장이면 여기서 이제 뭐 벽돌 깔아야 된다 뭐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돼야지 비례하기 너무 딱 좋아요. 그렇군요. 그 이스탄불 예산도 지금 수도가 앙카라이지만 앙카라 네. 예산보다 한 5배, 6배 정도는 많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네. 광역시들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높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거 하면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뭘 해도 빼앗겼다면 그래 거길로 막아야지. 그리고 동시에도 지금 이스탄불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서류들을 다 사람들 태우고 있어요. 불태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한테 넘어가면 네. 예전에 있었던 비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이 시장에 집착을 하는지 예. 그 자리에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그 제한된 시간을 훨씬 지났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이거 가장 저한테 궁금해서. 명예스러운 거예요. 아, 정말요? 얼마나 재미있길래 여기 있는 앵커가 그 시간을 무시하고 끝까지 간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부분만 짧게 대답해 네. 주세요.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보선과 터키의 선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체크를 편집장님 읽으셨네요. 입장에서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아니, 지금 장원에서 자유한국당은 불과 한 500표 차이로 정말 적은 졌잖아요. 표 차로 졌죠. 근데 애국당이 800표 정도 얻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일이 터키에서 일어나면 애국당이 습격당해야 돼요. 원래 같은 라인인데 왜 네. 니네들 대신 때리고 출마하냐. 니네들 때문에 좌파한테 넘겼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후보도 뭐 폭행당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칠 줄 안다. 배배할 줄 안다. 왜냐면 배배할 줄 아는 것도 일종의 윤리이거든요. 맞습니다. 도덕이에요. 네. 그래서 제 보기에는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했잖아요.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진심으로 하야를 원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이제 그만하시죠. 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는 고위급 관료인들,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뭐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그쪽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약간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문화 역시 네.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었을 때 여기 네. YTN을 생각하면서 써볼게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알겠습니다. 고정인 듯 고정 아닌 듯한데 하고 진아 씨. 아시아인 편집장과 오늘도 너무 유익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